현장에서 정말 같은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족들이 챙겨주신 과일 한 접시가 밤 사이에 몸을 힘들게 만드는 모습을 말이죠.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추적해온 박사 윤가현입니다.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드시는 과일 한 접시가 아침에 갑작스러운 마비와 기억 상실로 이어지는 걸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면서 같은 과일도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습관이 지금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고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확실히 알게 됐어요. 과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렇게 자주 어지럽지? 혈압약도 잘 먹고 있는데 말이야. 처음엔 저도 단순히 나이 탓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과일 한 접시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가족 모두가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바나나 한 개, 포도 한 송이 먹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부인께서 깨우시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저리고 말도 제대로 안 나왔대요. 다행히 빨리 대응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원인이 다름 아닌 밤 시간대 과일 섭취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건강식으로 믿어왔던 과일도 나이와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과일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바나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유명하죠. 젊었을 때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면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노년층에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경우 뇌졸중과 부정맥을 동반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혈압약 중에서도 인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박민우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민우님은 혈압 관리를 위해 약을 잘 드시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다행히 가벼운 수준에서 발견됐지만 원인을 찾아보니 바나나 속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침에 반 개 정도만 드시고 단독으로 드시기보다는 요거트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인뇨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바나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은 알맹이 안에 당분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70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포도를 섭취한 후 혈당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해요.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결국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대구에 사시는 80세 김현숙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현숙님은 매일 아침 포도를 한 송이씩 드시는 게 일상이셨대요. 가족들이 건강에 좋다고 챙겨드렸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회복되긴 했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 매일 아침 공복에 드신 포도가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포도를 드시고 싶으시면 단백질이 풍부한 치즈나 견과류와 함께 낮 시간에 소량만 드세요. 공복에, 특히 저녁이나 취침 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포도를 주로 언제 드시나요? 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로 파인애플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이 효소가 소화를 돕기도 하지만 동시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도 합니다. 한국심혈관학회 자료를 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2배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경기도에 사시는 77세 이정희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정희님은 저녁마다 파인애플을 즐겨 드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상큼해서 좋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뇌졸중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셨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경미한 뇌출혈 증상이 나타났고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하세요. 파인애플을 드시려면 낮 시간에 소량만 드시고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세요. 특히 저녁에 파인애플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 파인애플을 저녁 간식으로 자주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수박입니다. 수박은 수분 보충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수박은 인뇨작용이 있어서 밤에 드시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국립심혈관센터 연구 결과를 보면 수면 중에 혈액이 농축되는 현상과 아침 시간대 뇌졸중 발생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82세 최상우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상우님은 매일 저녁 시원한 수박을 드시는 게 낙이셨대요. 여름엔 거의 매일 한두 조각씩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밤새 수박의 인뇨작용으로 탈수가 진행됐고 아침에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수박은 활동량이 많은 낮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박을 드신 후에는 전해질이 포함된 물을 꼭 함께 마시세요. 인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름에 저녁마다 수박을 즐기시나요? 습관을 바꿔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렌지 얘기를 할게요. 오렌지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오렌지 속 특정 성분이 간에 있는 효소를 억제해서 약물 대사를 방해할 수 있어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포함해서 최소 15개 이상의 약물이 오렌지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79세 한석우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한석우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서 약을 함께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몸 상태가 이상해지셨대요. 알고 보니 오렌지 때문에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오히려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고 있었던 거예요. 과일은 약 복용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세요. 오렌지 주스는 특히 공복에 드시는 걸 피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침에 약과 오렌지를 같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분리해서 드세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알고 있던 과일 하나하나가 시간과 방법에 따라 뇌졸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뇌혈관을 제대로 지키는 안전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일을 먹는 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혈당 변동은 저녁 시간과 공복 상태에서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몸은 저녁이 되면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인슐린 반응도 둔해져요.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오래 높게 유지되는 거죠. 과일은 반드시 낮 시간대에 드세요. 아침이나 이른 오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활동량도 많고 대사도 활발해서 당분을 에너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급적 과일 섭취를 피하시고 정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소량만 드세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과일을 드시나요? 오늘부터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급등하기 쉬워요. 특히 단 과일을 공복에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과일 속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거든요. 과일을 드실 때는 꼭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세요.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아니면 무가당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과 반쪽을 드신다면 아몬드 몇 알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변동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과일을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나요? 단독 섭취는 오늘부터 피해보세요. 세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형성이 쉬워집니다. 특히 인뇨작용이 있는 과일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보충하셔야 해요. 수박이나 참외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을 드신 후에도 전해질 음료나 미네랄 워터를 함께 마시세요. 과일 속 수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뇨작용으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나눠서 드시고 과일 드신 후 1시간 이내에는 꼭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과일 드신 후 물을 따로 챙겨 마시시나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개인 맞춤 선택입니다. 같은 과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용해요. 신장이 약하신 분, 간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마다 주의해야 할 과일이 다릅니다.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과일 종류와 양을 결정하세요. 저당 과일, 저칼륨 과일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상대적으로 당분이 적고 안전한 편이에요. 혹시 본인이 복용하시는 약과 과일의 궁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섯 번째로 안전한 과일 대안을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도 당분이 적어서 좋아요. 키위도 비타민C가 많지만 혈당 상승은 완만한 편입니다. 녹색 사과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택이에요. 이런 과일들을 중심으로 드시되 그래도 과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과일은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주먹 크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가지 색깔의 과일을 골고루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안전한 과일 2~3가지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더 나아요. 균형 잡힌 식단 안에서 과일을 보조적인 역할로 포함시키세요. 주식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과일을 주로 건강 간식으로 드시고 싶으신가요? 안전한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과일로 인한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흔히 좋은 음식이라고 믿어왔던 과일이 잘못된 시간과 방법 때문에 뇌혈관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바나나의 칼륨, 포도의 당분, 파인애플의 브로멜라인, 수박의 인뇨작용, 오렌지의 약물 상호작용까지 우리가 몰랐던 위험 요소들이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잘못 관리하면 이런 과일들이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나 공복에 단 과일을 드시는 습관, 약과 함께 특정 과일을 드시는 습관,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습관이 가장 위험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조절하면 과일은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시간을 낮으로 바꾸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본인 상태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면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위험과 효과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저녁에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것과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반 개를 드시는 것, 공복에 포도 1송이를 드시는 것과 낮에 치즈와 함께 몇 알만 드시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뇌혈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관리를 잘못하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부터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냉장고에 과일이 있어도 참으세요. 대신 내일 아침 활동이 시작된 시간, 아침 식사 후나 오전 간식 시간에 맞춰서 소량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꼭 견과류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이것만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혈압도 안정될 수 있어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여러분에게 더 안전하고 뇌혈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과일 종류와 구체적인 식단 구성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하는지 실제 일주일 식단 예시까지 준비할게요.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다짐 한 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실 건가요? 저녁 과일을 끊으시겠다는 다짐이든 아침 과일로 바꾸시겠다는 계획이든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곧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